제 이름을 듣고 아니면 우리 정소영님을 믿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을 지은 저자고요. 오랜 시간은 글을 쓰고 책 만드는 일을 하다가 50대 이제 중반에 코치가 되었고요. 우리 같은 시니어 라이프에 좀 인생 공부를 같이 하겠다 싶어서 저도 잘 늙어가고 싶고 굿 에이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잘 늙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니어 코칭으로 포커싱 했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소영이 고등학교 친구고요. 이름은 전영수입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 받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한 것보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준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당황스럽게 일들이 왔고 그 일이 마무리된 지 3년 됐는데 이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8월을 모두 스케줄을 비우고 앉아서 책을 본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책을 만난 거예요. 너무 저는 이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닿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선생님 책 중에서 어떤 분이 그 각자 이렇게 아이템에 맞는 그 레이트를 구하는 10초 이내에 나중에 또 얘기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친구를 구하는 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너무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딱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영수님. 또 책이 도움이 됐다니 저도 정말 반갑고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놓으시죠. 저는 노은실이고요. 예. 이름 기억하기 쉽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부터 이제 불교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또 여기 지금 책 내용 중에서 읽다 보니까 그 아들하고 엄마의 이야기가 있어요. 경청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또 상대방한테 이제 내 자녀한테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만으로 지금 50이라는 나이가 되는데 옛날에는 사실 30만 돼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른을 어떻게 기다려? 서른이 되면 뭐래?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기대 수명이 지금 100살이면 50에 직업을 바꿔도 아직 10년 뒤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100세까지 살려면 했던 거 말고 안 해본 거를 다시 배워서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소연님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와보니까 너무 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복 브랜드에 거의 뭐 30여 년이 넘게 쭉 한우물만 뭐 회사는 좀 바꿨지만 디자이너가 이직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바꿨지만 한 직업으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 분야는 전문가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옷은 대화를 많이 하지만 나머지 것에서는 소재가 너무 딸려가지고 제가 약간 좀 그런 제가 좀 경험을 좀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 다 내려놓고 좀 이제 잘 안 내려져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은 내려놔야지 그러는데 실제로 잘 안 내려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려놓는 거 연습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같이 저의 친구들, 동무들, 동네 분들하고 같이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선생님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작년에 우리 영수랑 마찬가지로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저도 엄청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제가 겪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신적 그런 게 심했었는데 아까 영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수가. 근데 사실 혼자서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옆에서 뭘 해준다고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아픔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왔어요. 그래서 영수한테 야 너 이거 해볼래? 했던 것도 얘가 이제쯤은 조금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근데 마침 나 그런 거 좋아.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통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 마무리와 함께 또. 네, 성인님, 유성인님. 안녕하세요. 방배동에서 윤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 무슨 목장 예배 같아요. 오늘 목장 예배 인도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 저도 큰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도 아닌데 지금 구역장까지 돼서 지금 이제 오늘 또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도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 워킹맘이고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어린 딸이 있어서 이제 20살 돼서 올해 조금 숨통 큰 애는 크고 또 터울이 있어가지고 맹렬하게 이제 전사처럼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래도 저를 돌이키고 이렇게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진짜 잠잠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또 신앙이기도 하고 또 저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거친 다음에 지금 이거를 이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안 앉아 있겠지. 근데 웬걸? 여기 더 개미지옥이에요. 그래요? 블로그 해야 되지, 인스타 해야 되지, 맞아요. 플랫폼 관리해야 되지. 맞아요.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고민했을 때는. 지금 이 공간을 이런 그 대여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취한 공간으로 꾸며나갈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인터넷을 해야 된다는 거에 이제 해봤잖아. 네네. 해서 아는 그 끔찍함.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악마와 천사가 매일매일 좀 이게 은근히 해보면 재밌어요. 생애 곡선 그리기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본인의 생애에 대한 비교 기준이거든요. 아까 오면서 대충 해봤더니 또 5년 전에 그린 거랑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좀 40대, 50대 안 좋았어요. 나 지금이 좋은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겠다는 기대. 우리 나눔할 거니까 하시면서 본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거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질문이 나에게 필요한지 한두 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다운이 심한 롤러코스터네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그래서 늘 공허하고 뭔가 이 인생의 허무함, 죽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갔을 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다 아무도 이렇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이 늘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늘 이렇게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오면서 조금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관계를 통해서 되게 많이 위로받고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즐겁게 지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상승이 됐다가 또 이제 제가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벨리 곡선의 지점이 상실감,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상실감, 괴리감, 어떤 해체 이런 걸 느꼈을 때 제가 이제 가족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도 가족에 대한 걸 뽑았거든요. 네네. 고 그걸 또 되찾았을 때 반대로 그 상실감을 그리고 가족으로가 아니라 이제 신앙이 됐던 또 관계가 됐던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자존감과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을 때 그래서 그럼 현재가 지금 어떤 거예요? 현재는 굉장히 평온하시네요. 굉장히 평온하고 앞으로도 별 인생이 없다. 그리고 그냥 이걸 유지하고 있어. 저도 인생이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어도 근데 그 와중에 이 사이에 자잘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는 좀 있었죠. 그래서 20대 막 학창시절 놀 때가 제일 저의 화려한 아무 생각 없이 놀 때. 제일 결혼해서는 인생이 정말 완전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더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10년 싸우니까 그다음부터 좀 이제 서로 지겨워서 안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느 위치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어서 그때가 이제 인생 피크였던 게 이제 40대 그때 이제 모든 브랜드에 이제 가면 다 디렉터로 맡고 이랬을 때가 가면 뭐 최선을 다하고 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는 그런 브랜드. 그때가 제가
일할 때 가장 즐거웠어요. 네, 그런 때가 인생이 좀 황금기였고 이제 디자이너들은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오면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와중에 갱년기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바닥에 내려가서 다시 나를 생각하면 다시 나를 찾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네. 평온함으로 가는 오, 참 좋네요. 그래서 네. 지금 평온 네, 그런 시기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직장생활 계속하면서 26세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 결혼을 해가지고 나도 중국에 결혼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상상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아니지 뭘. 애를 낳고 시댁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장을 나가야 되겠다. 일단은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싶어서 사실 돈독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년은 진짜 앞만 보고 진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뒤돌아봤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정도 지키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뾰족. 주변이 되게 굵어요. 이거 아니고 저거야. 되게 약간 그 대기만성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게 20대 때는 뭐 이렇게 남자들한테 관심도 없고 그들이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 피크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어쨌든 언어적으로서는 가장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곳에 어떤 기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시도 많이 받고. 예. 그때 가장 올라가. 차치차치 그때 가장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것 같고 결혼하면서 이제 거의 힘이 살짝 빠지면서 이제 약간 저도 좀 살만하다고 좀 느끼고는 있는데 좀 화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호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걸 이성으로 꾸고 했는데 이제 늙으면 그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 이성도 잘 제어가 안 돼요. 맞아. 저는 그 이성의 관략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관략근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수백이 두면 안 되겠다. 자꾸 바깥 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지 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자꾸 몸을 좀 혹사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저는 20대가 제일 우울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고 불안도 높고 인공위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로 그리고 좀 분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저의 가장 큰 좀 장점이라면 저는 그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뭐 가보면 어느 정도 목표함 갖고 가보면 다른 방법이 또 생기겠지. 그때 가면 또 길이 또 보일 거야. 그럼 그때 가면 또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도 좀 늦게 했고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즐겁게 놀 수 있는 끝판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 만큼 또 다 놀고 즐겁게 생활하는데 그래도 20대 때나 30대 때는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40대 중반에 너무 일이 지겨워서 이제 일을 다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육아도 좀 일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을 집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방바닥을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아도 재미가 없고 돈이 안 생겨요. 매일 그리고 발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48살에 다시 일을 하러 나갔어요. 네. 저도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만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일을 바꾼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또 바꿔보니까 또 괜찮고 50 다 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하네요. 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도 좋은 날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 거고 아 맞아. 그래서 미래도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요리 잘해서 뭐 행복한 유년 시절 보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별 무리 없이 그냥 다 갔고 결혼도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최악이었고 정말 최고였어. 근데 막 정말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어서 2년 동안 박 터지게 싸우다가 접었죠. 아, 이 사람 환경이 이런 데서 태어나서 보고 자라서 이런 사람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태어나면서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고 그냥 50대 이제 중반쯤에 가족 해체,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분가시키고 뭐 그러면서 진짜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구나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느꼈는데 지금 이 곡선은 이선과 다른 의미에서 위에다 그린 건데 또 다른 나 혼자만의 평안, 스스로 독립적인 평안. 네. 좋습니다. 저는 코칭을 하면 참 많이 배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정말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내가 코치하기 잘했구나. 내가 이런 마당을 어쨌든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나누니까 너무 좋고 저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어쨌든 뭐 저도 뭐 결혼이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데 결론은 인간은 안 바뀐다. 자 여기 쓴 건 바꾸라는 건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고 아니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분씩 파트너를 지어드리면 이거를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너면 제가 선생님 질문을 가지고 지금 제일 변하고 싶은 게 어떤 건가 이걸 보시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인터뷰어가 왜 그렇게 변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변하고 나서는 뭐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운되셨다가 이제 예, 지금은 그 다운된 지점에서 많이 이제 올라가는 생각이 드는데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그러니까 뭐 망치부터 해서 드리는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면 이걸 해볼까 저걸 이유는 것을 유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저를 하루도 소박하게 살아도 이게 나. 진짜 호기심을 품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셨어요. 심리학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과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이렇게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또 관계나 이제 이런 거에서 배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나눠주고 이러고 싶은 생각에 배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심리학. 네네. 예, 기회가 되고 업이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 패션 심리학 뭐 이런 거. 패션 심리학. 좋네요.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게 주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 네, 세계 여행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편과 안식년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안 가본 곳 이렇게 둘러보면서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짜투리 시간 없이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퍼펙트하게 정말 처리하는 그런 엄마예요. 두 아이 엄마고 애들 뭐 다 훌륭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정말 대견하고 정말 존경스럽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느꼈지만 가족들과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아들도 챙겨주고 딸도 챙겨줘야 되는데 아들은 이제 장남이라고 남편의 빈자리 뭐 이런 것까지 은연중에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쁜 엄마한테 아들로서 조금 이제 투정이나 이런 게 부리고 싶은데도 그걸 이제 꾹꾹 참고 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참았던 게 뭐 어제 이제 대화하다가 좀 이게 터졌던 것 같아요. 내가 남편 자리를 의지하지 않았나? 얘도 어쨌든 아들인데
아들로서 이걸 들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가정으로서 할 일을 내가 다 했잖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로 되게 꾹꾹 눌러놨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아들과 좀 딸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뭐냐면 자녀의 관계에서 제가 늘 해결사 역할을 하고 가르치려 하고 저는 이제 빨리빨리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가만히 감정을 들여다주고 보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런 시간들을 좀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져야 되겠다 같습니다. 그럼 우리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해서 여기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제가 사실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우리 라이프 코치는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우리 영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테두리에서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이별이라는 거를 겪으셨기 때문에 더 좀 상실감이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 전혀 내가 아닌 다른 세계로 빠진 느낌을 받으셨대요. 상실감 그리고 나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정말 잘 극복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미래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더 할 말은 없으신가요? 자기 위로를 살짝 하자면요. 결혼 생활이 처음엔 즐겁지만 다 즐겁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임의로 결혼 생활을 끝낸다면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가?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들 공부 마치고 독립하고 뭐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시점이 가장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르라고 했으면 이 시점을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에 의해서 거기에 놓여져가지고 그 시점이 좋은 시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누군가에겐 부러운 시점일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예쁜 순간일 수도 있고. 오 대단한 성찰이시네. 네. 아유 그렇게까지 되시기에 정말 어려운 걸.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 써먹어야겠네. 대사 잘 들리게 편집해 주세요.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들어주니까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도 둘 얘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할 때는 나한테는 없는 구체적인 성공, 진취적인 힘 이런 게 이 친구한테는 있는 거예요. 뭔가 저는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독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에너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힘이 되고 내 얘기를 잘 받아주니까 또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수경님 파트너가 없어서 제가 파트너를 했고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저게 너무 내성적이고 몰입하는 성격 그리고 너무 컴퓨터만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 교류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또다시 이제 온라인 지옥에 빠지셨지만 계정 홍보하고 해서 자기가 지금 변하고 싶은 거가 주제였어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일단은 좀 현실적인 문제로는 역시 이게 이 공간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일을 하고 싶은 거는 그 문화 공간, 커뮤니티 같은 거 자기 본인의 전공하고 관련 있는 중국 문화, 중국 경제 이런 얘기하고 한 번 하셨대요. 근데 한 번 했는데 너무 반응도 좋고 또 SNS에도 올리고 그렇게 좋았는데 돈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구체적인 하우투도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공부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최근 또 스케줄을 8월부터 당장 사실은 해야 되고 문화공간 수익은 이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하셔야 된다. 부장님은 보태실 말씀 하시죠. 또 머리에 늘 계획은 짱짱하게 세워요. 그러면 번아웃이 와요. 이걸 어떻게 다 해?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딱 단됐네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호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떤 느낌이었고 코칭이 뭐 어떻더라. 우리 소연님부터 어쨌는지 감상만 좀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말씀. 오늘 시간이 너무 행복하죠.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없었고 말씀도 너무 다 잘하시고 그리고 삶이라는 게 다 굴곡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행복했던 시절도 있고 뭐 힘든 시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보니 이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성향도 아니고 예전의 모습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혼자 하기에는 참 이게 에너지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있는 거였는데 또 선생님께서 앞으로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옆에서 마라톤 선수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뛰어들듯이 그렇게 해주니까 좀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적인 북토크를 하셔요. 같이 해요. 총무랑. 라고 제가 총무할게요.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짤게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우리 정상무님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또 실은 전부 다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진행하는 거나 이제 경비나 모든 부분을 사모님께서 부담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그 50의 나공부, 그래고 제가 50이 됐지만 사실 저는 항상 50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좀 별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되게 쉽게 잘 익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책은 잘 익혀야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익히는데 여기에 나온 사례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읽고 끝나면 그냥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해야지 되겠어요. 좋아요. 즐거움이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 나보고 말을 안 해서 쌓여놔가지고 그게 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 간병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30살이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얘까지 책임지면 안 되니까 얘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나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간병이라는 게 이게 모든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여서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 나도 다듬고 또 힘도 생기고 하는 건데 너무 밀착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가장 먼저 겪다 보니까 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뱉다 보면은 이미지도 되고 구체화도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건데 그걸 너무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이 3년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지인 찬스를 쓰세요. 푸시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진정성이 있어서 너무 말씀을 잘해요.
네, 오늘 너무 진짜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뭐 하는 건 너무 능숙한데 말을 정말 잘한다는 거는 진짜 또 뭔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진정한 코칭이 또 이렇게 잘 경청하는 것부터라는 거, 그 어려운 걸 또 다시 한번 배워가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우리도 이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결국은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이 책 읽기와 또 코칭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 남는 시간 저도 가지면 적극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또 오늘 너무 진짜 각자의 삶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또 한 번 감동 받고 가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까요? 왜 보통 손톱 남이 어떤 상황을 겪던지 간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내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던가 내 문제는 사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좋은 말씀. 학교 졸업한 지 제가 한 40년 됐나?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전의 기억이거든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직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학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런 좋은 나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변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동네 우리 작게는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넓게는 우리 동네 이런 것들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작지만 아주 작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나 스스로 그냥 내가 나 혼자 쓰담쓰담 그래 잘했다 내 자존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다들 너무 얘기를 잘하시고 되게 마음을 확 열어주시니까 코칭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코칭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또 서로의 삶을 돌아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하고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신 우리 정소영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옵저버인 우리 희진 양 한마디 하고 희진 양 그러니까 너무 센스 있지 마. 센스 톡톡이야. 지금 키즈 모델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잘 해오셨지만 오늘도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할 거니까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를 돌아보며 나 챙김, 굿 에이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